안녕하세요. 참새TV 알고 싶어요. 성교육 강의를 맡게 된 전세원입니다. 오늘은 총 3편 중 그 첫 번째 시간 발달장애 자녀 성행동 시 성교육 팁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과 통합대학으로 운영을 되고 있는 과입니다. 또한 제가 성교육연구소를 일을 하고 있고요. 원주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총 3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성행동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 또는 관점, 이것들을 잘 안착시킨 후 그리고 성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과 긍정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라볼 때 이것을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교육받을 기회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완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발달장애 학생의 성행동 문제로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제일 큰 걱정은 무엇냐?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아이로 자라면 어떡하죠? 그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아무도 없는 곳, 무인도나 이런 곳에 가서 아이와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평균적으로 1년에 이런 얘기를 솔직히 10번. 10번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 그러니까 10가정, 20가정, 30가정 이상도 항상 이 멘트는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 제가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바지에 손이 들어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런 똑같은 행동을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인식이 부정적이냐 또는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건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거는 학교폭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무엇인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들갑 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행동을 바라본다면 그 아이들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제일 먼저 성교육을 하기 전에 강사든 부모든 교사든 또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든 간에 저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인식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부정적이라 그러면 바지에 손이 들어갔다. 이건 문제가 있네. 쟤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쟤는 우리랑 달라. 또는 보통 학교 현장에서 초, 중, 고 학생들이 하는 말, 쟤는 변태인가 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사람들이 말하는 변태가 되면 어떡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어떤 편견, 선입견을 걷어내고 본다면 저 친구가 교육받을 기회가 아직 없었구나. 또는 교육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래서 저는 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은 누르고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품을 빼듯이 빼주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변태가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을 바라볼 때 또는 성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성에 대한 어떤 장애 특성 또는 행동의 특성, 상한적 원인을 절대 살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이 행동만 했어요. 이 행동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랑 달라요. 얘네들은 감추지 못해요.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저희 발달장애인들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숨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특성, 행동, 그런 상황,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꼭 살펴주십시오. 이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나 심리적인 것 또는 주변 환경적인 모습까지 살피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문제 행동이다 또는 이건 성행동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인식을 우리 부모들 먼저 걷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교육 현장에 있지만 저 또한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는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된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파악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스스로 대변하는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은 통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인식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리다 또는 미숙하다. 이런 아이들은 뭔가 우리가 보호한다라고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보호가 아닌 통제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인권이나 어떤 인식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아이한테도 안 돼,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죠. 우리 아이한텐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마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되는 거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안 된다는 거는 말을 하죠. 이거 안 돼, 바지에 손 넣지 마, 엉덩이 긁지 마, 콧구멍, 코 파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러면 너가 코가 간지러울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해 라고 뭔가 지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발달장애 자녀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던가 이런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 발달장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게 부모님들에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는 얘네들을 데리고 치료 다니는 거 이런 것들도 너무 어려운데 성교육까지 우리가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교육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에티켓 속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 라는 말 하지 마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요즘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고 제가 교육을 들어가는 말이 성충동이었습니다. 충동이라는 건 내가 뭔가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충동이라는 것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 뭔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손이 가고 먹고 싶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딱 한 글자 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성행동이라는 거죠. 성충동이라고 저는 100%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충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행동은 성충동이 10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동이라는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성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성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중에서 성행동이 아닌 것은 뭘까요? 자신의 손과 발을 가지고 놀기, 벗고 돌아다니기, 자신의 생식기를 만지기도 하죠. 병원 노릇이 옷을 벗으려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소꿉 노릇이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하죠.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여보, 당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오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저희 아이도 처음에 제가 남편을 오빠 이렇게 부르니까 오빠 오빠 이렇게 찾다가 아빠가 안 나타나면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가끔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자기야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타난다. 이런 행동에 모방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스킨십도 있고요. 이성에 대한 호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행동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우리 발달 장애인들도 자신의 어렸을 때 손과 발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충분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 손이 다른 데 가서 긁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다닌다? 어렸을 때는 분명히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기로 갔을 때 이런 행동이 가능한가라는 거죠. 여기서 성행동이 아닌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행동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자라는 한 글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안 좋은 행동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벗고 돌아다니는 거 가능한 곳은 어딜까요? 가정 내에서 내 방에서는 가능할 수 있고 또는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수영장을 갔을 때 수영복을 갈아입는 공간 거기서는 벗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벗고 다닐 수 있는 곳, 벗고 다닐 수 없는 곳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신의 생식기를 만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만질 수 있는 곳과 만질 수 없는 곳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공적인 장소, 사적인 장소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또는 더 성장한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에게 각자만의 공간, 즉 사적인 공간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에 대한 구분을 공적, 사적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분리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좋아하는 사람을 안는다던가 다양한 스킨십 다 맞는 성행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성을 뺀 그냥 다양한 행동 중에 하나 또는 큰 범주로 간다면 다양한 스킨십 중에 하나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성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단 기준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위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제가 연간 교육을 나갈 때 보통 300회, 400회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부모님들에게 받는 질문 또는 학교에서도 특수교사 또는 뭐 보조 선생님들 계시죠? 그 선생님들도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자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거죠. 그런데 자위를 하는 공간이나 어떤 시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발달 과정에서 사춘기나 또는 사춘기가 아니어도 발달 단계상 이 아이들이, 이 발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인가, 이것부터 먼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니야, 그래도 요건 좀 일반적인 행동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주의 전환, 즉 다른 걸로 뭔가 분위기를 바꿔준다던가 물건을 준다던가 이렇게 바꿔 주의 전환을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가, 또는 빈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자위나 이런 것에 대한 빈도, 너무 자주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빈도나 지속성은 개인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들도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두 가지, 불안도,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 빈도와 지속성에서는 나타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도가 올라간다, 불안감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자위를 하는, 생식기 쪽에 손이 간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첫 번째부터는 문제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반적인 행동일까? 이것을 또 주의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빈도나 지속성에 대해서도 정말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의 전환 여부에서는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또는 대체 가능한 환경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대체 가능한 물건이라는 건 제가 만났던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생식기 쪽에 손이 들어가는 친구였고요. 그 친구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충동의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말캉말캉한 물건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심심하거나 이럴 때도 생식기에 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바지 속에 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정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이클레이 이런 것도 싫어했고요. 그 친구랑 이제 어머님과 그 발달장애 이제 아동 청소년에서 찾은 건 뭐였냐면요. 그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인데, 이게 약간 그 운동선수들이 할 때 공인가 이렇게 약간 주머니 같은 거였거든요. 그 손에 그 체조 선수들이 할 때 이렇게 여기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밀가루 같이 묻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촉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바지에 손이 들어가는 행동이 조금은 줄 수 있었어요. 또는 이게 완전히 소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성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물건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또는 저 또한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소에서도 성행동과 관련된, 즉 행동 중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부모님들에게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저희들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성교육 하시는 분들에게 성행동 중재를 원하시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성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 가능한 물건과 환경은 행동 중재하시는 선생님들과 의논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님이 다양한 것들을 찾으시다가 저도 이런 것들이 있대요. 어떤 어머님은 이런 걸 써보셨대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 가능한 환경은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자기 생식기를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저는 생식기를 만지고 자위할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인식을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의 중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성인기 중에서는 이제 직장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생식기가 발기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 생식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화장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위를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성인기가 되어도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비장의 남성들도 이걸 싫어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은 그런 행동이 있어서 저는 성교육을 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위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거. 그래서 그때는 바깥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나의 생식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곳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내가 생식기를 만지고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럴 때는 어디? 집. 내 집에서도 어디? 내 방. 내 방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뭔가 저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나만의 시간입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표지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교육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과 반복적 이 빈도와 수준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멈출 수 있는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바지에 손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비장애인들도 생식기 쪽이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몸이 올해 저희가 날씨가 너무 덥죠. 그렇다 보면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또는 몸이 너무 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식기 쪽의 피부들은 보통 우리들의 피부보다는 훨씬 더 약하고 습한 것에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지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식기가 잘못했네. 왜냐고? 바지 속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 이들이 바지 속에 생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꼭 바지에 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들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 간지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속옷이 작아서 사이즈가 작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 발달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속옷을 직접 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부모님이 캐치를 하셔서 보시고 속옷을 사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속옷의 소재라던가 또는 이 끼는 거, 살이 쪘으면 끼기 때문에 또는 팬티가 또는 뭐 똥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는지 제일 먼저 살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빈도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왜 계속 그러지? 그러면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아, 우리 아이 속옷이 작을까? 아니면 피부에 무슨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순간에 이것이 단칼에 물을 자르듯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행동을 하실 때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성교육 받으면 이 행동이 짠 하고 없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시작 전 어머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어떤 행동과 행동 간의 이 간격을 점점점 텀을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즉 빈도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이것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시거나 교육을 받으실 때는 꼭
자녀와 부모가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관심을 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수업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손이 들어간다거나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또는 불편한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학교든 또는 부모님이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심심하거나 내가 그 상황에 대화에 못 낀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캠프나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가족 간 모임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개별로 음식을 이렇게 드실 때 테이블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바라보면 부모님과 또는 비장애, 자매들이 있겠죠. 형제 자매가 있고 발달장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발달장애 형제 자매가 그 부모나 비장애 형제 자매와의 대화 속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그냥 이것을 하니까 나는 기분도 좋아, 또는 난 이거를 하니까 내 불안도나 심심함이 사라져. 그럴 경우 하는 것들이 뭐죠?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TV를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근데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아이들이? 네, 자기 몸에 뭔가를 감각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무조건 이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거야,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어, 다른 사람의 시선들이 나는 싫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왜? 라고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왜? 너 왜 했니?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는 거죠. 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봤다. 그러면 얘가 왜?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땡땡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불안했을까? 불편했을까? 심심했을까? 이런 다양한 상황, 또는 뭔가 너무 이게 막 긴장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발달장애 당사자가 또는 발달장애인 자녀가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부모들이 또는 비장애 형제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는 성과 관련된 호기심에 반응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적절한 성교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호기심에 반응을 하는데 우리 발달장애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이러세요.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절대 발달장애 아이들의 나이, 연령에 맞는 호칭도 불러주셔야 하고요. 발달장애 아이들 또는 자녀들의 성교육을 할 때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성교육을, 또는 인지 수준에 맞게 쉬운 자료나 이런 그림 자료, 이런 다양한, 또는 모델링 또는 모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대로 된 적절한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요, 영상을 많이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저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유튜브만 봐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유튜브에 아이들이 보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그런 영상들 중에서 우리 참새TV처럼 아주 건전한 내용만 있지는 않습니다. 건전하다는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때로는 유튜브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런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 관련된, 어린 아이들이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껴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루에 10편을 본다라고 하면 그 10편의 모든 내용을
부모님들이 하나가 뭐 10분이다. 그럼 10분짜리 10편을 보시던가 뭐 1시간짜리 10편이어도 그거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런 호기심이 많은 시기에는 아이들의 핸드폰을 부모님 명의로 된 핸드폰을 주시기보다는 누구요? 네, 자녀 이름으로 된 핸드폰이어야 합니다. 왜냐? 부모님 명의로 된 핸드폰은요, 뭐 로그아웃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던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성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는 네이버와 구글 검색이 다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것과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건 구글에서는 검색한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도 이렇게 되는 건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는 어떤 경우는 뭐 부모님 명의로 된 핸드폰을 주었는데 아이가 로그인을 하면 아빠한테 뜨지만 또는 부모님한테 뜨지만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저쪽 서치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에 반응을 한다. 그럴 때는 꼭 적절한 성교육 시 책을 통해서 동화책 이런 데도 좋고요. 또는 복지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성교육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학교에서든 또는 가족 내에서든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행동 시 고려할 점 중에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 환경적 상황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부가 습하겠죠. 그럴 때 그런 피부 상태를 보시기도 하고요.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또는 속옷의 소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 되면 저부터도 인견을 입기도 하는데 속옷에서도 인견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피부에는 좋지 않아 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즈 제가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바지에 손이 들어가는데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생리 중, 월경 중에는 특히 또는 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배란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여자아이들은 바지에 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를 살펴주시면 좋겠고, 생리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는 걸 보통 사주긴 하시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와 제가 이제 딸을 키우다 보니까 제 자녀와 저는 생리대 그 회사가 다릅니다. 이유는 뭐냐? 저희 아이와 저는 피부가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환경적인 상황은요, 어떤 가족들의 대화에서도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죠. 그 대화에 못 끼니까. 또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발달장애 자녀들은 소리나 어떤 억양, 시선, 제가 이런 경우로 본 적이 있어요. 눈으로 죽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눈빛으로 아이들 막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걸 우리 발달장애 자녀들이 모를까요? 사회에서 주는 시선 또는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저도 그랬어요. 눈빛으로 아이를 죽인다 이런 경우도 저도 있었습니다. 억양이나 소리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또는 지루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성교육 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성교육을 하실 때는요, 사회 환경적 요소가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양육 환경, 양육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성적인 발달 상황 또는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육 환경이 너무 허용적이셔도 저는, 그런데 이게 중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엄하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런데도 제가 아무리 엄하게 해도 다른 데 가서는 좀 더 애기처럼 행동을 하고, 또는 엄마는 뭐 엄한데 아빠는 허용적인다던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항상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럴 때 꼭 고려하셔야 될 것이 뭐냐, 사회적으로 이것이 허용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죠.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니, 발달장애 아이한테 어떻게 사회적으로 허용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려주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횡단보도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고 초록불에는 건너도 된다. 이런 것이 있듯이 꼭 되는 것과 안 되는 행동은 정확히 구분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회환경적인 요소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 경험인 거죠. 어떤 행동에서는 성공도 해보고 어떤 행동에선 실패도 해봐야 합니다. 실패조차도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실패하고 모두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실패를 해야만 다시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경험이 되고 뭔가 사회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관된 방향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다르고 교사 다르고 또한 누군가의 양육자, 활동지원사 이런 우리 발달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성교육을 할 때도 부모님이 집에서만 해요 이런 것보다 가정 내에서 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방향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모나 교사, 활동지원사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잘 인지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모나 교사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학교, 치료센터도 아이가 활동하는 곳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교육의 방향성이 같은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체 가능한 행동,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포옹할 수 있습니다. 포옹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와서 끌어안으면 귀엽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면 징그러워 이런 분들이 있고 이거는 추행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도 물어보고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또는 내가 누군가가 좋아요. 좋을 때 사랑해, 좋아해, 예뻐요. 말로도 할 수 있고요. 행동으로 손아트 또는 얼굴 아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선물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대체 가능한 행동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각적인 그냥 말로만 너 하지 마 이런 것 잔소리로 작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 즉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또는 모방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답을 저는 발달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또는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이건 이렇지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저는 성교육 시간에서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땡땡님은 어떻게 내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말보다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강한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에티켓 교육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교육을 나가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또는 교육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엉덩이를 들고 방구를 뿡 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성교육 안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발달장애인들에게 눈칫밥을 주지 말아라. 눈칫밥은 좋지 않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때로는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엉덩이를 들고 방구를 뿡 낀다.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또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걸 몰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조금씩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칙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켰을 때 충분히 칭찬을 해주시고 못 지켰다 하더라도 나는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말로만 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방구를 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냄새가 났어요. 좀 불편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부여줌으로 그 친구에게도 다음번 수업할 때는 이렇게 방구를 끼고 싶을 때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손을 들고 말을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 에티켓을 배우는 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걸 배우기도 하고요. 이 존중을 배운다는 건 더 커서 성인기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